지금 서울 집값이 좀 많이 불안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 여기저기서 수억씩 하락하는 단지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어. 대표님 예측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정말 불안한 거지. 자, 녹화 들어갑시다. 서울 집값 하락 시그널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 올 7월, 8월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때 드렸던 그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큽니다. 자, 거래가 안 되는 단지들은 매도 물량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쌓여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거래가 되면 가격이 푹푹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조차도 10억씩 하락하는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어쩌면 가장 크게 맞을 곳이 강남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강남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장 크게 맞을 수 있냐? 너무 가파르게 쉼없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뛴 부동산 가격의 이격이 강남권에서 가장 크게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 지역은 아파트 값이 정말 쓸데없이 비싸고 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바로 청담동 건영 아파트 이 지역인데요. 이 아파트 영동대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고 한강변의 아파트인데 영구 한강 조망입니다. 앞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이게 갑자기 10억이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기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1월에 최고가 35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12월 4일에는 2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딱 10억 원이 하락한 겁니다. 어쩜 이렇게 딱 10억을 맞췄죠? 자, 물론 35억은 18층이고 25억은 4층이기 때문에 층수에 따라서 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좀 심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1, 2, 3, 4층의 경우는 중층이나 고층보다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매도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옆에 우리나라 최고 비싼 아파트 PH129 아파트 그리고 상지 리치빌 카일룸 이 아파트들이 여기 있죠. 자, 이런 초고가 주택이랑 딱 붙어 있고 또 청담 건영은 리모델링 절차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는 이주 중에 있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주를 거의 다 맞춰가는 중일 텐데 이게 지금 가격이 10억씩이나 푹 빠진 겁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분담금은 가구당 5억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지역에 이 아파트가 초고가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가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죠. 서울 서초구 삼풍 아파트 여기 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용 79제곱미터가 지난 12월 13일에 22억 9천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전 거래가 얼마였냐면 27억 2천 28억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5억 정도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 한 17% 정도 하락한 거죠. 삼풍 아파트는 지은 지 한 37년 된 아파트고 또 오래됐지만 지금 재건축 분위기로 인해서 바로 옆에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보다 훨씬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남권 아파트가 최근 한 달 사이에 10억 원이 빠지는 거래가 나오면서 자, 이게 이제 침체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심리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한 2, 3개월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가격이 좀 뛰었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지금 일시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10억씩 가격을 내려서 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그리고 대출 규제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랑 지금이랑은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일단 경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인구 감소 문제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용호 TV에서 2년 전쯤 인구 감소와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썸네일 보이시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강남의 아파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 현금 주고 산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남도 집값이 높은 만큼 대출의 폭도 그만큼 크고요. 이자 부담도 그만큼 더 큽니다. 지금 서울 외곽의 거래는 일단 멈춘 곳이 많습니다.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곳이 많죠. 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수도권의 경우 분양하는 것도 보면 위치도 좋고 아파트 브랜드도 참 좋은데 청약 결과는 또 경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을 들어가는데 계약률이 50%가 안 됩니다. 절반 이상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겁니다. 계약을 앞두고 이렇게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포기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참 참담합니다. 높은 분양가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새로 짓는 아파트 좋은 것도 알겠고 분양가 오른 이유도 알겠는데 그런데 정작 그걸 갖고 싶어도 나는 돈이 없다입니다. 감당하려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이걸 분양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나 피가 붙으면 팔려고 했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도 이런 상황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에서 호가는 높은데 실거래에서는 하락거래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을 가볼까요? 여기도 아주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던 지역인데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11월 12일 날 거래된 걸 보니까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앞단의 숫자가 7에서 5로 바뀌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정말 깜짝 놀란 거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안 믿었습니다. 왜냐? 워낙 크게 한 51%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거래가 됐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거래가 된 겁니다. 바로 강동구 성내동의 성내올림픽파크 한양 수자인 이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를 보니까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파트 59제곱미터의 최고가 거래가 21년 2월에 1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가 하락한 겁니까? 자그마치 7억입니다.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7억 하락한 겁니다. 자, 성내동 올림픽파크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위치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5호선 둔천동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8호선 강동구청역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로 옆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초대단지가 들어서니까 그 위용에 약간 눌린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올림픽공원을 마치 앞마당처럼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쁜 위치의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억씩 하락한 거래가 나온 겁니다. 자, 51% 하락 거래. 이거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엊그제 토요일에 부동산 강연회를 했는데요. 거기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걸 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50% 싸게 사는데 이거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시기가 막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제는 조정장이 시작됐고 이번 조정은 강남도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다 라고 저는 시장을 읽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집값이 고점으로 막 뛸 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렸던 것이 내년, 그러니까 22년에는 집값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 이게 지금 찬스구나 라고 해서 남들보다는 30% 정도 싸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심지어 금매를 막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40%에도 샀습니다. 서울 잠실이든 인천의 송도든 또는 성남 분당 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40% 정도 마이너스에 사신 분들은 정말 천재인 겁니다. 제가 하락 시그널을 줄 때 이걸 사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강연장에 찾아오시는데요. 제가 하락 전망을 하는 것을 그분들은 기회로 본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집값이 뛰고 땅값이 마구 뛰던 2020년, 21년, 22년에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을 하려던 분들, 그러니까 시행사분들이 땅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거 사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시행사 대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땅 사는 것을 좀 보류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사서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잘못 사면 다 망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때 제 말을 안 듣고 땅을 매입해서 개발을 시도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그 땅이 다시 경매로 넘어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땅을 안 사고 이제 막 경매로 슬슬 나오니까 지금 땅을 보러 다니는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시간 지나면 위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뛰는 땅값을 덜컥 사서 시행을 했던 그분들, 그 시행사는 지금 정말 사업이 언제 엎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개 속입니다. 자, 아무튼 서울 전역이 지금 하락 거래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 외곽 지역의 경우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니까. 그런데 중심지는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하락세가 가파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죠. 이게 조정장이 안 오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자, 제가 볼 때 조정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부동산 공부를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좀 원시안적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부동산을 바라보셔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으로 좋은 지역이나 또 좋은 부동산은 뭐 좋다 또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리스크 시대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